자, 지금 10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0시를 향해 가고 있고, 이렇게 이 종목 검색기에는 2차 전지 위주로 코스모신 소재,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방안에서는 매수자인을 별도로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적인 기준의 검색기 기능을 활용하시는 쪽으로 설정을 잡아 드릴게요. 시가총액이 일단 어찌 됐든 코스모 신소재는 뭐 4조 8천억인데 거래대금이 315억이에요. 3천이라면 들어갔겠죠. 근데 315억이라서 요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러니까 루닛의 거래대금도 지금 너무 제한적이다. 이래서 굉장히 망설이거든요. 100만 주씩 터져야 되는데, 그죠? 최소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그래 2천억 원대. 근데 지금 뭐 380억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 들어가고 있는데 코스모홀딩스가 6%의 바닥 가격 반발력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현대인프라코는 들어갔느냐? 이쪽에 들어간 거는 250억 분이 거래대금이 안 되지 않느냐. 이쪽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이쪽은 추천매매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누적 수급 범위, 그러니까 실적 범위에 대해서 개선폭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라는 기준, 그 기준점에 이제 PBR 1.29배면은 뭐 저평가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기계 쪽의 기준에 PBR로 놓고 볼 때는. 다만 이제 실적 부분이 이렇게 월등하게 개선된다, 개선될 수 있다, 개선될 것이다, 개선된 것이 확인됐다, 이런 내용들의 이제 보고서가 보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뭐 실적이 뭐 성장주처럼 계속 성장되는 게 아니지만은 이 상황에 누적적인 이제 실적이 쌓여나가기 시작하면 PBR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주라고 하죠. 근데 이 더 성장해서, 그러니까 더 실적이 좋아져서 PBR이 더 1배 미만으로 내려오고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를 가치주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죠. 그쪽은 뭐 실적 자체가 검증돼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루닛이 지금 24만 원 공방인데 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라서 재차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내용이 24만 500원 요 고점을 탄력적으로 뚫지 못하면 꼬리 달고 내려올 때, 그렇다면은 이번 들어간 물량은 잘라내겠다. 이번에도 좀 평당이 높아요. 23만 5천 원 정도. 또 그 밑에서 일부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프로그램 수급이 그나마 뭐 조금 들어와 있는데 6,500주라서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매도 사인 나가기 전에 양봉인데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좀 이평선 단기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공방에 단기 이평의 위쪽으로 지금 올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요 기준에 고점도 못 넘기고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한다면 일단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신규 편입은 이제 일단은 멈춰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월등히 들어오지 않는 한.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최소 2만 주 이상, 2만 5천 주, 0.2%, 2만 5천 주 뭐 이렇게 들어와야 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정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원체 제한적인 상태라서 들어가지 못하고,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더라도 누적 수급 범위가 있고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형성돼 있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추가적으로 일부 유입되고 있는 일단 HD 현대인프라코의 기준을, 이건 이제 중기 추세가 되겠죠. 거래가 오늘 좀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주봉 단위 기준에 다음 주 정도에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뭐 긍정적으로 일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기준은 이제 갭상승 이후에 앞전의 흐름을 넘기는 돌파 갭의 흐름, 그리고 거래 부분이 어찌됐든 현대인프라코어의 기준도 OMA 20MA를 오늘 당연히 넘기죠. 앞전 거래량 500만 주 수준의 거래량까지 그때처럼 꼬리를 달지 않기를. 하여간에 거래가 이쪽도 많이 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리는 케이스하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심하다라고 해서 이제 기술적 반발력이죠. 아무래도 내 돈이 들어갔고 또 내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손실 나서 뭐 손절한 부분도 계실 거고 남의 종목이지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과도하게 밀렸다. 여기서 돌리는 흐름 뭐 반등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은 반등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막연히 줄 거놓고 여기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다소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코스모 신소재는 개별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죠. 뭐 어찌 됐건 검색에 떠 있는데 뭐 제가 이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뭐 가격 반발력 볼 수는 있다. 다만 포스코홀딩스의 경우도 개별 매매 기준에서 뭐 개장 초에 접근하셔서 최근 거래일보다 거래가 수반되는데라고 해석이 된다면 지금 오늘 거래량이면은 230만 주 기준이 되나요? 700만 주 나누기 3 해주면 210만 주. 어찌됐건 최근에 100만 주 단위의 거래는 넘깁니다. 조 단위의 거래대금이 터질 수 있다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1조의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의 변동률을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1조 거래대금 터졌을 때 정점 찍었을 때 말고 뭐 여기까지 다시 캐캐 묵은 과거를 들춰봐서 이때 이렇게 거래 터졌는데 그거 대비해서 안 터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 뭐 끝도 없죠. 결론은 이렇게 움직일 때 거래대금이 오늘 뭐 1조 많이 움직여봐야 1조 조금 더 넘을 것 같은데요. 더 터지려나? 어쨌든 1조의 기준에서 뭐 초기 단계에서는 지금 주가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더 낮은 30만 원대, 33만 주면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30조가 채 안 되는 3824, 3824, 36조, 37조 정도 형성돼 있을 때의 등락률이었고 지금은 이제 50조 형성돼 있는 등락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조 넘길 때 그 변동률 놓고 본다는 거죠. 지금 7%고 과하게 밀렸다라고 인식되는 자금들 유입되는 흐름에 또 포스코 그룹주들은 괜찮다라는 또 해석들이 막 깔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변동성의 흐름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10% 3월 이후의 기준에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9%. 그렇게 해서 1조 이상 터질 때 변동률이 요 정도 뭐 7%, 9%, 10%.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검색계 맨 처음 떴을 때가 6%, 5%, 6%였네. 하여간에 그 기준에서 이제 기대 수익률을 얼마까지 더 가지고 갈까? 이런 기준이 되겠죠. 여기도 7, 8%.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 덩치 자체가 시가총액 그 크기 자체가 사실상 어마어마한 거예요. 50조.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비싼 업체. 그렇게 돼 있고 1조 이상의 거래대금 이렇게 뭐 4조씩 터져주면 제일 좋죠. 4조가 아닌 뭐 1조 수준에서의 거래대금 7%, 8%, 3. 1조 터지고도 뭐 3%. 그래서 변동률을 기대하기에는 뭐 요런 때의 흐름 11%까지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변동률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는다. 어찌됐든 뭐 개별적인 흐름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으로 진입 범위의 신호가 검색기에서는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홀딩스에서도 지금 7%니까 5% 전에 떴던 거네요. 그죠? 58만 원 수준? 조금 더 일찍 진입 신호가 나왔을 때 띵동할 때 이제 뭐 들여다보신 분들이시라면 그렇다면 뭐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기준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뭐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굳이 공격적으로 들어갈 이유를 그렇게 끄집어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텍의 경우가 이제 뭐 S1000에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미끄러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V1000 기준의 흐름인 거고 지금
이 기준이 이제 13시 기준으로 바뀌어지면은 종목 자체가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V1000 기준과 S1000 기준의 종목군들 보시고 일단 저는 13시 거를 끄집어 놓을게요. S1000에도 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검색기 기준에서 V1000, V1300, V1500이 있는데 뭐 지금 시장 상황에서의 기준으로 잡으면 되죠. 기존에 맨 처음에 만들어 드렸을 때는 시간별로의 기준으로 설정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의 기준은 거래 대금이 거의 뭐 또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최정점 대비해서 18조, 20조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10조 전후 10조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거래 대금이 둔화된 것에 맞게 또 해석을 해서 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2차 전지의 기준은 매번 뭐 설명드리지만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빠르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2차 전지를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엄청난 수익을 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지금 저점이 너무 낮아져요. 전일 저점보다는 소폭의 위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좀 많이 버겁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건 맞아요. 고점 대비해서의 낙폭이 뭐 50% 이상 에코프로, BM은 50% 이상 밀렸었고 그리고 이들의 흐름이 이 시가총액이 뭐 사실 얘도 조금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부담이 된다는 위치잖아요, 사실상은. 근데 이제 그 흐름 속에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도 뭐 어마어마하게 좀 올라와 있는 거고 포스코홀딩스는 그나마 가시적으로 보이는 실적이라도 있어요. 다만 이제 포스코홀딩스 지주사 성격의 철강을 갖고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논하는 건데 요 철강 쪽의 요 실적 부분 그 부분을 놓고 따졌을 때에 PER의 경우는 순이익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4배에서 6배 정도 그 정도 움직입니다. 철강이 평상시에 6배라고 하면 24조 그 24조가 일반적인데 이제 오버슈팅 나오면 뭐 한 6배에서 8배까지도 나오죠. 그러면 8배면 32조 내년치를 감안했을 때 32조 나머지 14조는 프리미엄인데 그 14조가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뭐 인식이 돼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성장성에 대한 인식으로 근데 많이 과도했었다라는 거죠. 60조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수준까지 그렇게 해서 4위까지 올랐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좀 미끄러졌다라는 것과 포스코 그룹주들의 성장성이 뛰어나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2차 전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처음 스타트 부분 자체가 미국의 정책이었죠. 미국의 친환경 정책, 민주당의 친환경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대선의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전후로 좀 많이 낮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선거인단의 예상 투표 기준에서도 민주당이 좀 월등하게 앞서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부터 이제 친환경 업체들의 흐름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폭발적인 시세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어쨌건 그 LG그룹,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92년이란 말이에요. 92년 이후에 처음으로 연간 단위 흑자로 전환될 정도로 굉장히 고무적인 한 해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정책적인 기준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정책적인 요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또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지금 또 다시 결론적으로 지금 또 다시 불거진다라는 거는 24년도 대선의 방향성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 있다.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친환경에 대한 부분, 탄소 배출권 이런 부분을 전부 기존처럼 파기시킬 수 있다. 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이 아무래도 그렇게 들어오니까요. 전통 에너지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환경세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죠. 하여 그런 내용들의 설정 때문에 일단 뭐 테슬라 주가 자체가 2021년 11월 고점 찍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21년 고점 찍고 밀려 내려와서 75% 빠진 이후에 돌려주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100%대 이상 쭉 뻗어 올라오고 있지만 고점 넘기는 거는 아직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 여전히 35% 빠져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일단 그나마 실적이 형성돼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기준도 사실상 철강의 실적인 거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인터넷에서도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인지는 저는 몰랐어요. 그 전에 우리가 7월 말까지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편입하고 했을 때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들여다보니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배터리 아저씨뿐만 아니라 뭐 이베스 증권의 이창원 씨부터 해서 뭐 선대인 쪽까지 해서 가치주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고 아직 실적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훗날의 실적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강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확인도 안 하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언급하는 건 무리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러한 내용들이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뭐 정책적인 부분이니 뭐니 아무런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친환경 업체 기준에 하나 솔루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업체가 엄청난 시세를 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유독 2차 전지만 미국의 정책주에서도. 그러니까 결론은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대로 철저하게 놓고 보는 거지. 그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 될 종목,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에 펀더멘탈을 갖다 붙인다던가 대도 않는, 뭐 지금 대도 않는 표현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종목을 시가총액이 두 종목이 합쳐서 97조까지 올라왔어요. 에코프로 BM이 56조 6천억까지. 그리고 얘가 40조를 살짝 넘기는. 그렇게 해서 97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두 종목의 합계가 결국은 하이닉스를 넘겼다는 거예요. 97조까지 올라오면서. 근데 실적은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IPO 자회사들이 있다 해도 자회사들 실적이 이 영업이익 순이익을 넘길 수 있을까요? 못 넘겨요. 영업이익 뭐 2천억짜리 2천억도 작지는 않습니다만 결론은 그 흐름 속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고점 대비 에코프로비엠이 막 50%씩 밀리다 보니 또 포스코 그룹주들도 많이 밀렸는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42%인가요? 물론 이제 단 하루의 그 꼴이었기 때문에 그 꼴이 빼고 나면은 또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낙폭과 대주라고 에코프로 BM이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지금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주가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동성 매매가 아닌 반등 추세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 조정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가격 조정도 지금 2달 가까이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도 일정 범위 나왔죠. 거기에 이제 거래를 일부 실어주면서 5MA, 20MA 거래를 넘기는 가운데 점진적인 강세를 띈다? 그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변동성 확장을 놓고 보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변동성이 확장되려면 거래 대금이 최대한으로 실려야 된다. 오늘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요. 근데 이 그 흐름 속에서 거래 대금 최상위에 놓여졌다면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제처럼 꼬리를 달고 최대한 강력하게 돌려야지 안 그러면 얘도 마지막 물량은 손절이 된단 말이에요. 세 번의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이면 뭐예요? 마지막 물량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손실률이 높은데 그럼 결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악의 경우는 손절을 한다라는 게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검증이 안 돼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 2차 전지도 그런 맥락에서도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다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가 지금 이래요. 테슬라가 못 움직이는데 2차 전지가 계속 날아간다는,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불성설이지 않나요? 어? 테슬라가 못 가는데, 어? 자동차 완성차가 현대차 기아가 못 가는데 나머지 장비 부품업체가 날아간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7만 원 위쪽, 하이닉스 12만 원 위쪽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소부장 업체들에 대해서 들썩들썩 하는 거죠. 소재 장비 부품 업체들이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것도 5월 이후에. 한미반도체가 뭐 언제부터 움직였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신고가를 못 내고 있는데, 지금 신고가를 내는 거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반도체 업체에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기고 글로벌 시장 6위, 그리고 미국 증시 5위에 시가총액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뭐 IT 거품 났을 때나 진단키트 거품 났을 때나 또 바이오 거품 났을 때나, 뭐 IT는 거품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사실 90년 99년 2000년 그 사이죠. 하여간에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굳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의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싶으면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면 된다. 우리는 24일부터 차익 실현했어요. 24일부터 24일 차익 실현하고 이틀 동안 아주 하루 반나절이죠. 25일과 26일에 또 추가적인 폭등이 나왔으니까. 근데 결국은 26일에 이제 무너지고 27일에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또 무너졌죠. 얘가 24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66,000원. 그러니까 51,000원대 상한가 가서 66,000원이 됐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10% 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가. 이거는 17조짜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건 또 오래간만에 보는 거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3조에서 27조까지 갈 때 21년 8월 20일, 8월 24일 날 4조씩 터지면서 상한가 수준 2번 나온 거. 야, 그 이후에는 뭐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41만 원대 뜬 거예요. 캡처를 늦게 한 거고 41만 원대 뜨고 4%에서 이날 종가가 19.99. 그리고 그 다음 날 58만 4천 원. 그러니까 여기보다 16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시가총액 1위가 코스닥 1위가 이틀 만에 전체 시장 시가총액 5위로 올라온 거예요. 56조. 종목 하나가 현대차보다 더 많이 올라온 거예요. 현대차가 실적이 영업이익이 14조인데 얘는 영업이익이 6천억인가요? 6천억짜리가 14조짜리 시가총액보다 1.5배가 더 올라간 거죠. 얘도 뭐 마찬가지. 어찌됐든 이러한 흐름이 뭐 연출됐었고 표정별로 안 좋잖아요. 24일날 전략 매도했는데 왜 포스코홀딩스가 고점 대비 10% 밀렸는데 안 팔아요? 그렇게 차익 실현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그 다음날 올라가니 따라붙기도 애매하고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는 상태니까 뭐 어느 정도 커져야지 뭐 그냥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관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떠요. 또 이렇게 거래 터지니까 또 뜨고 또 움직이는데 못 따라가고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망연자실. 그리고 차익 실현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이거 어디서 팔까? 그리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차익 실현하고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빠르게 재편입을 하셨겠죠. 아무래도.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군들이 검색에 떴단 말이에요. 시간별로. 근데 이게 15분 만에 이렇게 이탈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7일 날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96,700원 상한가 찍은 이후에 이날 찍고 그 다음날 7만 원이 깨집니다. 그런 흐름의 변동성. 그런 변동성에서는 정리를 어찌됐건 해야죠. 한 번씩은. 그리고 그때 못했으면 반등 나올 때
7월 28일 금요일, 8월 1일 월요일, 7월 28일 금요일, 7월 31일 월요일인가요? 하여간에 금요일과 월요일날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검색기에 조금 전처럼 뜨고 거의 뭐 윤정도도 24일날 정리 이후에 25, 26일날은 몇 사인 못 드렸죠. 개별 매매의 기준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하세요 꼬리 달리면. 근데 결론적으로 이 탈퇴 신호 나왔을 때도 차익 실현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PC 버전은 이렇게 이 탈퇴 신호가 나옵니다. 진입 신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탈퇴 신호가. 결론은 뭐 15분, 22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응? 이런 기준에서 다 탈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기준에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종가가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장중에는 더 많이 밀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뭐 눌린 거고. 그럼 거기서 못 팔았으면 이제 28일, 31일 날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또 안 하시고. 또 매매가 진짜 원활하신다면 검색기에 28일, 31일 뜹니다. 그리고 나서 안 나오다가 8월 4일. 그러고 나서 이제 포스코 DX. 안 떠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죠. 하나는 어찌됐든 검색기에서 뜨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연초부터 해서 뭐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 그리고 마지막 자락에는 마지막 물량 손절, 그리고 이제 재편입, 그러고 나서 재편입한 물량도 차익 실현 제대로 못하고 손절을 했단 말이에요. 뭐 개별 매매 하신 분들이야 뭐 차익 실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위치가 검색기에 재차 뜨거 움직임이 나왔던 시점이고, 요게 요날 바로 뭐 상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검색기의 기능 부분, 효과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시더라도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 상당하죠. 조금만 옥석 가리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9월 1일 날은 하나 마이크론 22,000원. 오늘 지금 29,000원이에요. 여기서 편입되고 4%에 편입되고 상한가 바로. 대단했죠. 이제 31일, 9월 1일, 그 다음 9월 5일, 루닛. 187,400원. 요게 이제 28만원 수준까지 갔으니까. 한 50% 정도. 근데 루닛은 희한하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나마 세 번의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인데, 루닛은 희한하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똑같은 고점을 찍는데 차익 실현 못하고 오히려 추가 편입을 했어요. 손절도 있었고, 오늘의 기준도 공식적인 매도 사인을 좀 못 드리고 있고. 근데 최근 2-3일 이상이죠. 서로 엇박자로 움직여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루닛하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기에 떠줄 때에 두산도 요나 5% 그리고 상한가. 이럴 때 이제 매수 사인을 직접적으로 제가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편입 설정범위 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기존의 2차전지도 같이 뿌려주세요. 자료도 같이 올려드리고, 지금 이 자료 또 불기둥 같이 들어가면은 지금의 자료 다 한동안 악수고 뭐 난리치고 하면은 또 정신 차리고 긴장해서 뿌리다가 뜨면 또 일단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전략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매도가 확장되지는 않고 뭐 14만 주까지 매도세가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전일 저점 부분 그 부분까지 뭐 내려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일 저점이 18만 1,900원이에요. 전일 저점이 일단 뭐 그 바로 윗자락에서 이제 가격 반발력 일부 주고 있는데, 놓고 보고 대처를 할 거예요. 루닛하고 이제 엇박자로 최근 며칠 흘러가는데, 일단은 전일에 이제 그 탄력적인 가격 반발력의 기준이 오늘도 뭐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나오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거래대금이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악의 경우 이제 손절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정거래일의 저점 이탈 부분을 설정을 할 것이냐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돌리지 못한다면 어제 거래 대금이 사실은 전체 시장에 상단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이 종목 자체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한적 거래 대금의 절반 이상의 꼬리를 달고 돌리지 못한다면 또 어차피 이제 어제 저점을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점이 이탈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리했다가 거래 터지면 재차 들여다보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전일 기준 저점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검색기 기능에 다시 볼까요? 10시 아직 남아 있는지 조금 밀려 있긴 합니다만 뭐 지금 한 1300엔 안 나오니까 1300엔 종목이 안 나오니까 전체 거래 대금이 둔화되고 해서 1300엔 안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아직 유지는 되고 있네. 유지는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이탈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고 뭐 2차 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종목이 지금 추풍 낙엽인데 그나마 주력주 쪽에서 그나마도 방어를 좀 일부 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가 변동성 매매로 접근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루닛, 또 주성 엔지니어링을 어제 31,000원까지 따라붙어서요.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 고생하다 어제 이제 좀 탄력을 받았는데 오늘 변동이 너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29,000원에는 오히려 편입하고 28,500원 이탈 시에 정리를 하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까지는 뭐 3만원 초반에서 좀 움직이기를, 그리고 화요일 지나고 나서 단기과일 지정 예고 풀리고 좀 움직임이 나오기를 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바일 버전도 있고 PC 버전도 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 PC 버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죠. 이제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정리 부분이 PC 버전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매도 사인도 뭐 이렇게 나오고 PC 버전에서는요.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자동 매매, 자동 매도의 기준이 설정돼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뭐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지금 HTS 버전은 MTS 버전은 뭐 샘플 버전으로 일주일인가요? 3일인가요? 일주일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HTS 버전은 유료 회원분들께도 드리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 회원분들도 강연에 참여하실 때 기준에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번 기준에서 채권 그리고 채권과 이제 주식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수익 전략 꾸리는 방법 이런 전략 내용들을 좀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HTS 버전에 대해서도 자동 매도의 기준까지 좀 오픈을 해드릴 거니까 10월 14일 이제 지금 자리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세 자리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날 강의에서는 또 다른 내용들이 설정돼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2차 전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과도한 흐름 이후에 기술적 반발력이 가격 반발력이 사실 조금씩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한 추정 매매를 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주의하시고 우리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종목도 과도하다 싶을 때 꺾여져 내려와서 거래가 둔화되는 순간입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사실 레인보우, 루닛 둘 다 거래가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좀 주의하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루닛은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4만 원 공방에서 힘을 못 받으면은 고자락에서 정리를 한다 했는데 역시나 또 놓쳤습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그나마도 18,000주, 25,000주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래가 안 터지더라도 메이저 수급을 보고 유지 전략 기준, 신규 편입 기준까지도 고민한다는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하여간에 24일 날부터 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입니다. 그간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이제 1월 26일 포스코 퓨처엠에 14% 변동 나올 때 문자 12번 나간 거, 그 이후에 에코프로 BM 2월 1일 8% 변동성, 2월 7일 에코프로의 21.82%의 변동성. 그리고도 2월 달에 에코프로 BM은 거래되면 1조를 넘긴 적이 없어요. 에코프로가 200% 가까이 올라오면서도. 그러던 것이 이제 3월 달에 거래가 터졌고 3월 23일 날 50만 원 근처 찍고 40만 원까지 대밀리고 45만 원 수준으로 끝났을 때 그때의 에코프로 거래대금은 1조 2천억 분이 안 돼요. 고점 10% 10%가 9% 급등하다가 10% 밀리고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것도 순식간에. 근데 그러한 에코프로의 3월 23일 날에 거래대금 1조 2천억. 그렇기 때문에 정점을 논하지 않은 거예요. 시가총액 13조짜리가 1조 2천억. 거래 터질 수 있다. 거래 둔화되면 안 되겠지만 거래가 결국은 터져주고 보름 만에 82만 원까지. 그리고 다시 거래 죽고 50만 원 깨지고 돌려진 게 150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50만 원 깨지고 153만 원까지 200% 오를 때 큰 수익을 못 냈어요, 사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못 들어갔고 대신에 우리가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매수. 기존의 포스코 퓨처엠부터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거의 뭐 1년 가까이 갖고 왔던 포스코 퓨처엠도 뭐 7월 달에 싹 다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에 재편입을 안 했죠. 사실은 이 기준에서 볼 수는 있는데 왜냐면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 뭐 기술적인 걸 떠나서도 우리가 42만 2천 원 요 고점 찍고 밀릴 때 기가 막히게 여기서 전량 정리를 잘했죠. 42만 2,500원 찍고 밀릴 때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했어요. 그래 이제 밑에서 다시 사서 조금 일찍 53만 원에 정리를 한 건데 그러나서 뭐 그 다음날 이틀 딱 버겁게 하고 이틀도 아니죠. 하루 짜증 났고 반나절 짜증 났는데 결국 뭐 53만 원에 진짜 잘 판 기준이 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다시 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42만 2,500원 찍을 때도 밀렸을 때 바로 밑에서 40만 원 전후에서부터 그렇게 밑에서도 샀던 거는 코드자와의 대규모 신규 수주나 이런 부분들 나와주면 거래대금 한 1조씩은 터질 수 있겠다. 그럼 뭐 변동성 확장될 수 있겠다. 근데 7월 26일 날 3조를 터뜨리고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전체 추세가 바뀌거든요. 거래대금이 급감했잖아요. 그죠? 전체 추세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엄청나게 강한 이슈가 불거져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뭐 어제도 이창원 씨 낯빛이 안 좋더만요. 어제도 케이블 나와서 낯빛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들은 끝내줍니다. 아니 실적을 검증하고 나서 끝내줘도 돼. 실적이 검증도 안 됐는데 계속 성장할 겁니다. 아니 무슨 금양 같은 업체들 몽골에 120조? 그 배터리 아저씨 얘기대로 하면 120조의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120조의 가치가 있는데 그래 좋아. 근데 검증되면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120조 가치가 있는데 뭐 그 진짜 검증되면은 뭐 주가가 지금 현대차가 40조인데 120조 가치를 갖고 있으면 점장 가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점장 안 가잖아요. 그럼 그때 사면 돼. 근데 그 담당자가 콩고하고 몽골에서 3명입니다. 그러니까 자 결론은 포스코 퓨처엠을 요 고점 찍고 밀릴 때도 재편입됐는데 지금은 안 사는 게 기술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적으로 끝난 애들 죽은 애들 뭐 자꾸 뭐 만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포스코 DX 정도 본 건데 포스코 DX도 개별 매매 기준에 그럼 56,000원대 정리하고 64,800원 갔지만
중간에 또 따라붙고 뭐 일부 수익도 내고 결국 마지막에 뭐 손절도 했지만 미련 없죠. 이 수익 다 잡아냈는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케이블 TV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우리나라에 그 방송 나오는 분들이나 인터넷 나오시는 분들이 농담이 아니라 저보다 훌륭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에코프로가 2차 그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쇼키즈 때문에 강세를 띠고 폭등이 나왔고, 에코프로가 아니 세상에 지금도 공매도 때문에 두들겨 맞고 있고, 아니 7월 26일에도 공매도 때문에 에코프로가 힘겨웠고, 그런 거짓말들을 하도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그게 진실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아니 그 거짓말을 왜 듣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좀 무리 종목도 좀 힘들지만은 한번 쭉 볼게요. 자,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날 7월 26일 날 가장 단편적으로, 그리고 8월 31일 날 볼게요. 이날 보시면은 에코프로의 기준에 외국인들이 10만 주를 샀어요. 공매도를 때렸다 해도 매수하는 외국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날이 이제 에코프로 153만 원 찍고 밀린 거니까 31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밀린 거죠. 고점 대비 꽤 많이 밀린 거죠. 한 20% 밀린 건가요? 30만 원이니까 20%가 고점 대비 밀린 겁니다. 장중엔 더 밀렸었고, 그 다음날 뭐 더 두들겨 맞고. 아니 공매도 이게 뭐 얼마나 든다고. 10만 주 매수고 여기 10만 주 매도인다. 그러니까 이날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쇼키즈가 들어와서 이걸 다 들어올렸다 이거예요. 쇼키즈가 들어와서 쇼커버링, 공매도 물량 상환하면서 다 들어올 때 그건 뻥이거든요. 그리고 그 영향을 못 줘요 그렇게. 어찌됐든 그렇게 들어올리고, 이날도 외국인들이 대부분 공매도는 외국인입니다. 쇼키즈 공매도 상환 들어오면서 주가를 153만 원까지 만들었다가 다시 위에서 공매도, 롱숏 전략에서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밀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윤정도가 가장 잘 보여드리는 게 뭐예요? 평상시에. 자, 매수부터 봅시다. 7월 26일 날 매수는요 57만 주의 매수였어요. 외국인들이 57만 주. 7월 26일 날. 그리고 뭐 그 앞전부터 해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뭐 60만 주 매수한 날도 있고 뭐 좋아요. 그럼 이게 무조건 공매도 상환이다. 이때도 공매도 계속 때렸죠. 지금까지 누적의 공매도가 1조 5천억입니다. 그 1조 5천억에 8월 31일 날의 공매도 자금이 뭐 7천억 때렸다고 그러죠. 그럼 8천억 때린 거예요 이게. 예? 공매도가 나와도 주가는 올라갔다는 거고, 그러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쇼키즈가 들어왔다는 건데, 쇼키즈만 들어온 게 아니라 매도도 보시면요, 잘 기억하세요. 7월 26일 날 57만 주를 매도했다라는 거하고 27일 날 40만 주 매도입니다. 그 이제 매수입니다. 매수. 매도의 기준은 공매도를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공매도 때린 물량이 47만 주, 50만 주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저게 다 공매도라고 해도, 저게 전량 공매도라고 해도 47만 주, 50만 주뿐이 안 됩니다. 즉 2%를 때렸다고 해서 20%씩, 고점 대비 20%, 또 전일 종가 대비 20%씩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2% 때리는데 시가총액이 40조 넘긴 종목이 2% 두들겨 맞았다고 20%씩 이틀 연속 맞습니까? 저게 뭐 공매도 기준으로 저 100% 공매도라고 해도 저거 물량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게 꼭 외국인 한 명이서 매도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날 거래 제일 많은 건 키움이에요. 물론 키움을 통해서 외국계가 들어올 수도 있죠, 외국인이. 또 미래에셋 대우를 통해서도 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매도가 뭐
공매도가 한 방에 몰려서 뭐 어디 뭐 누굴 잡아먹으려 하는 거 없어요. 또 외국계는 실질적으로 외국계 위주잖아요. 외국계는 JP모가 하나야. 10위 안에 들어오는 게 오히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식으로 공매도가 주가를 공격했다. 아니 시가총액 40조짜리가 고점에서 일시적으로 다 1시 20분부터인가 1시 20분 2시 20분인가요? 거기서부터 때렸다고 한다고 치면 전체 거래 아까 보시면 40만 주 50만 주 매도한 거 아니에요. 50만 주 50만 주를 그때 한 방에 다 쏟아냈어요. 그때 2시 한 20분 동안에 아니란 말이지. 때려봐야 예를 들면 10%? 10만 주? 그러면 10만 주면은 예를 들어 10만 주면 얼마냐고. 0.4% 때려가지고 20% 밀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27일 날 같은 경우에도 키움이 매매 최상단이에요. 27일 같은 경우에도. 근데 뭘 어떤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다 담아내서 막 전화해가지고 서로 시가총액 40조짜리를 그렇게 매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8월 30일 날 보시면은 이날이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데 UBS 쪽에서 공매도가 집중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아시다시피 액티브 쪽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패시브 쪽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액티브 쪽이 미리 사놓은 거 패시브 쪽으로 물량을 다 떠넘긴 건데 그 과정 속에서 공매로 넘긴 애들도 있겠죠. 그게 UBS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겠죠. 근데 그거에 8월 30일 날 그래서 뭐 주가를 왜곡시키는 흐름이 있나요? 없단 말이지. 이거는 흔하게 나오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흔하게 나오는. HMM이 21년 8월에 편입이 됐었나요? HMM이 21년 8월? 맞나 모르겠네. 아니 무슨 뭐 공매도가 뭐 엄청난 거인양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도권 그 얘기했잖아요. 애널리스트 아닌 지점에 있는 무슨 뭐 어디 저 이베스트 어느 센터로 그랬죠? 제가 판단 잘 모르시는 분들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HMM 거면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가지고 이걸 잡아드릴게요. 11월 리뷰에 편입이 됐었나요? 11월 기준에? 하여간 나중에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의 지금 현재 공매도 잔량이 금액 기준으로 1조 5천억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말들 많은 게 이제 뭐 8월 31일 날 지들이 몰라. 패시브 자금 들어온 거를 알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에코프로의 공매도나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공매도가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계속 누적적으로 계속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그 공매도의 기준에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 쌓여있던 공매도라는 거예요. 다 쌓여있던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1조 5천억 수준이다. 그런데 이 1조 5천억 수준이 40조였을 때는 4% 비중이지만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 에코프로가 90만 원이라고 치면 90만 원 곱하기 2,600만 원이니까 928 6954 23조인가요? 40조에서 박살이 났죠. 23조? 참 24조네. 40조에서. 근데 그 40조도 거품이지만 24조도 거품이에요. 24조에 9%면 그러니까 주식수로 볼까요? 그냥 그 공매도 금액이고 수량으로 보면은 150만 주잖아요. 150만 주면은
몇 퍼센트예요? 150만 주 나누기 2,600만 주? 아니 공매도 때려갖고 40%가 밀린 거예요. 아니 뭐 상식적인 얘기를 서로 하자니까. 150만 주인데 나누기 2,600만 주면 5.7677%죠. 5% 팔았다고 주가가 40% 밀려요? 아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 공매도는 진행이 돼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그리고 31일 날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물량이 뭐 쏟아져 나왔다. 30만 주. 패시브 자금에 공매도 때린 거지 뭘. 그거를 마감 동시효과에 패시브 자금 때려가지고 그게 무슨 왜곡 현상을 준 것도 아니고 와 쟤네들은 저기서 때려서 수익 났겠네. 해치성의 물량도 있단 말이에요. 응? 결론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말고 그들이 그 이야기하고 다들 거짓말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도 하는 얘기가 이제 공격당하는 분들 2차 전지 매도 의견 냈다 공격당하신 분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널 분들이. 아니, 그냥 여의도 쪽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떠들고 다니니까 대응하기도 싫고 그냥 뭐 잠자코 있는 겁니다. 바이오주들에 대한 전략 기준도 항상 그렇거든요. 그 26일 날 뭐 공매도가 얼마나 나왔어요, 이게 물량이? 수량 기준으로. 아니, 공매도가 26일, 27일 날 에코프로 20%씩 밀고 내려갈 정도의 물량이 저게 하루에 그 당시 3조가 터졌으니까 200만 주, 150만 주, 150만 원 기준으로 보면 200만 주 이상 터진 건데 200만 주 터진 종목에 공매도, 순매도 8만 주, 7만 주 나왔다고 그게 전체가 그것도 업팅을 예외라는 거는요. 이거는 해치 물량이에요. 해치 물량. 그러니까 제발 좀 이걸 가지고 뭐 크게 그리고 1조 5천억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그 이전에도 1조 2천억 했었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1조 2천억씩 두들겨 패도 결론은 10배 올라왔잖아. 1조 2천억씩 두들겨 패도 10배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무슨 뭐 올라가면 쇼퀴즈라고 그랬다가 밀리면 공매도 때문에 그랬다고. 또 지금에 와서 또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5.7%가 공매도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공매도 나올 거 다 나왔다고 쇼퀴즈 들어올 테니까 조금만 참으래.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죠. 지금 공매도는 외국인들 위주로 공매도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포함하고 있는 9% 지금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거품이라고 그러고 공매도를 때리고 있고 지극히 정상적인 쪽 공매도 때리는 쪽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 아 이거 거품이에요 라고 때리는 거니까. 거품이니까 안 돼요 라고 때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공매도를 때리는 쪽은 대규모의 자산 운용상 위주란 말이에요. 헤지펀드에서 때리는 거 드물어요. 대규모의 자산 운용사 위주인데 그 대규모의 자산 운용사에서 정상적인 비중 갖고 있고 과도하다 해서 때리는 공매도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해치가 대부분이에요. 롱숏 전략을 통한 전략이 대부분이고. 근데 그들이 대차를 할 수 있는 거는 저기 있는 외국인들 9.38%로 표현되어 있는 그 외국인들 물량을 대차해서 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최대 폭이 9% 그리고 예탁원에서 일부 더 빌린다면 또 기관들도 일부 때린다면 앞으로도 한 5%도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근데 막연하게 팔 만큼 팔았으니 쇼퀴즈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 돌리면 쇼퀴즈 세게 들어올 겁니다. 세게 들어와도 또 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만 때리는 게 아니라 다 때려. LG전자는 지금 공매도 없을 것 같아요. LG전자는 오늘 코스모 신소재 공매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작업 물량에. 포스코홀딩스 오늘 100만 주 거래 공매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꼬리 달고 내려오면 또 얘기하겠지. 공격받았다고. 그러니까 패배자들의 논리를 듣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뭐 한두 번이냐고.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깨져 내려갈 때부터, 한미약품 무너질 때부터, 어? SK바이오사이언스 고점 대비 80%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한두 번이냐고. 결론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다시금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적으로 정점 인식을 잡기 때문이다라고. 거기에 IT가 원체 강합니다. 지금 IT가. 그래서 그 기준에서 놓고 본다. 자, 전화 주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